정보철 힘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회 3과목에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쪽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될 거고 3과목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3과목이 평이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막 바뀐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많아가지고 평이하게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맞추실 수 있으니까 90점 이상을 맞겠다라는 목표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실기 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실기에서 그 DSC 이런 거 나왔는데 오토바이 DSC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거 좀 미리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어쨌든 갑자기 고백하듯이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 메가에 계시는 전환길 교수님 되게 좋아해요. 전환길 교수님 막 좀 욕도 하시고 좀 그렇긴 하시는데 되게 멋있어. 이렇게 되게 멋있는 거라 되게 학생들을 위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본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이 되게 의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본받고 싶어요. 의리 없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유튜브를 보는데 뭔가 딱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카페에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막 들리는 거에 의하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 실기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인데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본강을 포기하고 마무리 특강만 들어야 될까? 막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필기도 마찬가지고 필기 이제 CB2 방식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문제를 얼마만큼 풀어야 되지? 어디서 어떻게 나올까? 2회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어떨까? 라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 전환길 교수님이 파이팅 스피리트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지를 살리자고요. 여러분들 시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만 열심히 하세요. 좀만 힘내가지고 우리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 합격해야지. 우리 정보처리 그까이 거 공부 합격해야죠. 그래갖고 쓸데있는 자격증 만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파이팅 하셔야 된다. 파이팅.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끝까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진짜 시험 때까지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정말 합격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투지를 불타올라 파이팅 스피리트. 전환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파이팅 스피리트 그래가지고 우리 투지를 불태워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시험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따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프로그램이 와도 어떤 암기가 와도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성공하실 거예요. 조금만 힘내보시자고요. 조금만 힘내가지고 그 정보처리 한 방에 이렇게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스피리트. 전환길 교수님 따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이죠.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이쪽은 고득점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규형 틀리면은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밑에 써. 댓글에다 그냥 주소, 제주도 질이 필요 없어. 그냥 갈겨. 가가지고 물어 뜯을겨. 자, 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화 과정이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DCNF, 4정규형, 5정규형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정규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이상현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상현상도 이번에 삭제 이상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쉬워. 자, 어쨌든 이상현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삽입 이상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갱신 이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삭제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거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상한 값 다른 값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수정을 했을 때 다른 데이터도 같이 갱신이 되는 거 이걸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삭제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다른 데이터들이 연쇄적으로 삭제되는 거 이렇게 쓰시면 그냥 그 정답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정규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상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상현상들이 생긴단 말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게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개념물 공부했잖아요. 개념물 우리가 개념 설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설계를 진행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를 진행하는 거죠. 얘 틀리면 주소를 2번 써. 그럼 내가 2번 갈게요. 2번 가서 2번 다 물어뜯을 거지.
한 번은 약 발라드릴게. 한 번은 물어뜯고, 한 번은 약 발라드리고. 자, 어쨌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나와, 진짜. 개, 논, 물 무조건 나와. 아우, 쉬운데? 나온다니까네. 이거 막 시험장 가면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반복해야 돼. 이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밖에 없어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실기 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 개, 논, 물이고 개념 설계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만들어?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ER 다이어그램. 자,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 릴레이션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 생기는 거죠.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요딴 것들이 생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논리 설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잘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규화라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규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게 있었고, 자, 그리고 논리 설계에서 또 하나 하는 거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뭐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거고, 자, 물리 설계에서는 실제로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성능을 고려해야 돼요. 용량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성능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 설계에서 하는 일은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파티션을 친다든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뷰를 만든다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을 한다?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된다. 조인이라고 하는 연산은 곱하기라는 연산이란 말이에요. 뭐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얼마 안 돼. 1억 곱하기 1억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 조인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능에 부하를 주게 돼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하다 안 되면 뭐를 한다? 반정규화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된다. 반정규화에 대해서 쓰시오. 반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정규화에서 그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정규화에 반하는, 정규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게 반정규화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성능 향상이 안 들어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지. 출제위원들이, 실기 기준으로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하다가 성능 향상이 안 들어갔네? 걔는 땡이에요. 줄줄줄줄 해가지고 한 27,000글자를 썼어. 27,000글자를 썼어도 그 안에 성능 향상 안 들어가면은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고, 그거는 틀린 거가 되는 거라. 그래서 무조건 성능 향상을 위해서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나오다가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정규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어쨌든 정규형 하다가 갑자기 줄줄줄줄 나왔네. 자, 어쨌든 정규형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R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얘는 1정규형이 되는 거죠. 자, 얘는 1정규형이 되는 거다. 테이블 R에서 키가 아닌 모든 필드가 키에 대해 함수적 종속되며 키의 부분 집합이 결정자가 되는 부분 종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2정규형하고 3정규형하고 다 만족하는 거지. 2정규형하고 3정규형하고 다 만족하는 거죠. 자, 테이블 R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적 종속에 대해서 결정자가 후보키이다. 그러면은 1정규형 만족하고 2정규형 만족했고 3정규형 만족하고, 그리고 나서 그 BCNF가 있잖아요. BCNF에서는 결정자가 후보키이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다 만족한 상태에서 결정자가 후보키, 요것들을 사용하는 게 BCNF가 되는 거죠. 정규화에서. 그래서 1번의 정답은 BCNF가 되는 거라. 얘만 딱 보고 도메인이 원자값이 아싸 1정규형이다 딱 찍어버리면 딱 틀리는 거예요. 얘는 2정규형인데 얘는 3정규형인데 얘가 BCNF잖아요. 얘네들을 다 만족을 하고 얘가 BCNF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1번 BCNF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정규형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비정규 릴레이션, 개념적 설계에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은 비정규 릴레이션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보통 실무에서는 3정규형까지만 수행을 하게 돼요. 이 4정규형, 5정규형은 하지도 않아. 3정규형까지만 수행을 하는 거고, 자, 그럼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1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죠.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1정규형에서 2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2정규형에서 3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가지고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정규형에서 BCNF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정자이면서 결정자하고 후보키 요거 나오면 무조건 BCNF야. 오케이? 자, 그리고 BCNF의 4정규형은 다치 종속 제거하는 거. 자, 4정규형에서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제거하든 이용하든 똑같다고 그랬어요. 조인 종속 나오면은 그냥 5정규형이 되게 되는 거야. 다치 종속하고 조인 종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 얘를 가지고 시험에 내보냈다. 그러면은 너 틀려라 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다치 종속하고 조인 종속만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끝내기가 조금 아쉬우니까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있어요. 회원이 뭐 아이디가 뭐 1이라는 아이디 흥직 H라고 하자. H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흥직이고 나이는 43살이고 취미를 봤더니 여기 하나의 그 행에,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튜플에 여기에 취미의 등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소주도 마시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별로 취미가 없는 인간이라서 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도메인의 원자값 이게 하나가 아니란 말이지. 원래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얘를 하나씩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나씩만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 회원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고 취미 테이블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얘 1년 번호가 1번이다. 그러면은 1번의 취미는 원자값으로 등산이다. 1번의 취미는 원자값으로 소주이다. 자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거. 회원 테이블하고 취미 테이블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죠. 자 이게 도메인이 원자값 일정 규형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분함수 종속 제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의 키를 묶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학번하고 자 그리고 과목 번호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학생의 영어 점수를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 점수가 있으면 점수라고 있으면은 어느 학생의 어떤 과목의 점수를 알아야 되겠다.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그죠? 얘 두 개를 알아야지. 얘 두 개를 키로 묶었을 때 이 두 개를 알아야지 영어 점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다. 근데 똑같은 테이블에 여기에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학생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학번만 알아도 알 수 있잖아. 과목번은 몰라도 학번만 알아도 얘만 알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분리를 시켜야 돼. 어떻게 분리시켜야 돼요? 이렇게 학번하고 과목번호하고 점수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 거고 학번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게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 거예요. 제거해서 나눠버렸잖아요. 정규형이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라고 하는 거는 X가 Y를 알고 Y가 Z를 알 때 그러면 X가 Z를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분리시켜야 된다. 어떻게? X하고 Y하고 분리시키고 Y하고 Z하고 분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이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한다. 다치 종속 제거하고 조인 종속을 제거하든 이용하든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도, 부, 이, 결, 다, 조. 두부 이걸 다 줘.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거 틀리면 아주 그냥 내가 찾아갈게요. 두 번 갈게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하니까 정규형 무조건 나와요. 정규형은 필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무조건 나와. 자, 2번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성질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트랜잭션 성질은 4가지가 있죠. 일단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일처리 단위가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한테 통장에다가 1,000원을 입금시킬 거야. 그러면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져야 되는 거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졌어. 근데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은행에 부질러야지. 그 부질러면 어떻게 돼? 감옥 가잖아. 그 콩밥 먹고 그러잖아. 안 좋잖아. 감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라는 걸 걸어버리는 거야. 트랜잭션을 걸게 되면은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야지 그때야 비로소 딱 반영이 되게 되는 거. 그걸 보고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처리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트랜잭션에서는 4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성이라는 게 있었고 원자성. 자, 그리고 일관성.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 나는 잉글리시가 마음속에만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격리성, 독립성 똑같은 얘기이고 영속성 이렇게 4가지 특징이 있다. 원자성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원자성이에요. 그래서 커밋하고 롤백하고 관련이 있는 게 원자성이 되는 거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경리성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경리성, 독립성이고 영속성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속성이에요. 요거 얘 틀리면 안 돼. 얘도 틀리면은 안 돼요. 자, 트랜잭션의 모든 연산들이 정상적으로 수행 완료되거나 아니면 전혀 어떠한 연산도 수행되지 않은 원래 상태가 돼야 된다.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커밋을 하거나 롤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원자성이라고요. 원자성의 영어는 어토미시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고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격리성, 독립성 그리고 듀라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영속성. 야, 영어도 했다. 자, 어쨌든 저 영어까지 했으니까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지. 나온다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트랜잭션의 특징,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경리성, 영속성, 요거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원자성 같은 경우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원자성 같은 경우에는 커밋이라는 연산하고, 커밋이라는 연산하고, 롤백이라는 연산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시험에서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도 나왔으니까는 다음 시험,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불복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는 분들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만 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있지, 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 영상도 분산으로 되어 있어요. CDN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CDN.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CDN 서비스. CDN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보고 CDN 서비스라고 그래요. 자, 이 CDN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영상, 제가 지금 업로드하는 이 영상을 한 군데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 구글, 여기다 한 군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야. 자, 각지에 올린 다음에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가 땡겨줄 수도 있고, 얘가 땡겨줄 수도 있고, 얘랑 셋이 땡겨줄 수도 있고, 여기 저장될 수도 있고, 저기 저장될 수도 있고, 여기 거기 저장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분산으로 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분산 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말 그대로 분산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물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가 영상을 하나를 올렸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분산이 되어 있다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알래스카에도 있고, 저기 일본에도 있고, 등등등등 중국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이 영상 하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고 분산 서비스라고 한다. 맞는 설명. 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지역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컴퓨터를 분산 처리기라고 한다. 분산 처리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맞고.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구조가 데이터 통신에 영향을 주므로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당연한 거죠. 네트워크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어 있음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분산 투명성을 배제해야 된다. 왜?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만 하면 됐지. 얘가 영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알래스카에 있는지, 저기 땅속에 있는지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배제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지, 얘가. 오케이? 분산 투명성. 이런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 더럽게 꽈놨는데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산 처리기. 뭔가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처리 능력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분산 처리기가 필요한 거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된다. 자, 통신 네트워크. 당연히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데이터들을 땡겨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분산 데이터 구성 요소이다. 자, 그리고 투명성 종류도 많아요. 위치 투명성도 있고, 장애 투명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중복 투명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투명성 종류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투명성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써갖고 그것만 딱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으니까. 뭐 지역사상 투명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테이블을 보고 강남 지점의 판매량이 많은 제품부터 출력되도록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SQL문은, 내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실기에서 오더바이하고 DESC하고 이런 것들 나왔잖아. 근데 내가 잘 아시는 분이 이걸 틀렸어. 아, 진짜 무로 뜯어드릴 수도 없고 참 난감했지. 참. 그랬어요. 자, 어쨌든. 자, 단, 출력은 제품명하고 판매량이 출력되도록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셀렉트 구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구조 다시 한번 보면, 셀렉트는 전체적으로 달아두셔야 돼요. 모르면 안 돼. 저 셀렉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DML문이 되는 거고, 셀렉트 뭔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필드들, 속성들, 여기 어떤 속성들 이렇게 쓸 거예요. 다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땐 곱하기라는 걸 쓰게 되겠죠. 자, from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라. 여기에 테이블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문이에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곱하기를 기준으로 했을
했을 때 그럼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을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땐 여기에 where라는 조건을 주게 되는 거죠. 자, where라는 조건을 주고 뭔가 중복된 조건을 주고 싶어. 그러면은 where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and를 쓰든 or를 쓰든 등등등등 써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확장된 조건이 있는 거고. 자, 근데 내가 그룹핑을 시키고 싶네. 부서별로 그룹핑을 시키고 싶어. 학년별로 그룹핑을 시키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6학년에 반별 점수를 가지고 오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때 쓰는 게 뭐다?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룹, GROUP, 바이 해가지고 어떤 걸로, 여기는 반이 되겠지, 반. 웨어에다가 학년은 6학년이고 학년은 6학년이고 그걸 그룹 바이 해가지고 반별로 그룹핑 시켜라. 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그룹 바이 한 데서 조건조를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다 뭘 쓴다? having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 점수가 썸이라고 하는 점수가 여기 점수가 있을 때 요게 80점 이상인 것들 요렇게 줄 수 있는 거 요게 having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 바이 뭔가 그룹핑 시킬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줄 수 있는 요런 그룹 바이 having절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오더 바이가 되는 거죠. 자, 오더 바이는 정렬시키는 거예요. 튜플도 무순서예요. 튜플도 순서가 없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속성도 순서가 없어. 속성의 무순서성, 튜플의 무순서성이란 말이에요. 왜? 오더바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오더바이를 때리는 거예요. 자, 오더바이 해가지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반별 기준으로 할 거다. 자, 요 반별로 했을 때 정렬을 반별로 시켜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ASC를 줄지 DESC를 줄지. 자, 이거는 지가 알아서 정하기 나름이야.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 DE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오름차순 1, 2, 3, 4, 5, 내림차순 9, 8, 7, 6, 5, 4, 3, 2, 1.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렬 조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얘가 나왔지, 얘가. 아, 나 진짜 환장을 하겠어. 이거 틀리셨어. 내가 그냥 물어 뜯을 수도 없고. 안 보고 계시겠지? 합격은 하셨으니까. 자, 어쨌든, 누군지는 알게요. 자, 어쨌든. 자, 다음 테이블을 보고, 강남 지점의 판매량. 강남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웨어 조건에 강남 들어가야 되겠네. 판매량이 많은 제품부터라고 그랬어요. 판매량이. 그러면은,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라고 하면 역순으로 DSC 해야 되겠지. DSC. 뭐, 판매량을 기준으로 DSC를 해주게 된다. 그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제품명하고 판매량하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푸드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강남 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강남 지점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조건이 보면은 지점명이 강남 지점이다. 지점명이 강남 지점이다. 여긴 조건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아예 탈락이고. 자, 그 다음에 판매량이 많은 제품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더바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오더바이 판매량 이렇게 있는데 판매량이 적은 것부터라고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0 오름차순 정렬이 돼가지고 ASC가 되는데 많은 제품부터잖아요. 100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ESC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은 맞춰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셀렉트 전체적인 구조 필기건 실기건 할 거 없이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빨리 찾아가기 위한 차례, 목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덱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교재 앞에 봐. 교재 맨 앞에 보면은 뭐가 몇 쪽에 있고 뭐가 몇 쪽에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렇게 찾겠지. 어느 천년에 한참을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트랜잭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라는 게 목차에 딱 있어. 그럼 목차에 봐가지고 300쪽이네. 그럼 300쪽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300쪽부터 훨씬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인덱스라고 하는 거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힌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힌트도 좀 알아두세요. 요런 거 시험에 나오면 기가 막힌 문제지. 자, 힌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인덱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개발자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요렇게 타면 훨씬 더 빨리 찾아갈 수 있어. 요렇게 타면, 요 인덱스를 타면 훨씬 더 빨리 찾아갈 수 있어. 지름길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힌트라고 한다. 어쨌든 인덱스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헌에 새긴 사전과 같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구조이다. 어우,
데이터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그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인덱스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이 테이블이 있으면은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게 따로 있어.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찾고 그 위치에 맞는 거를 딱 찾아가는 거. 이걸 보고 인덱스라고 한다. 자, 어쨌든 두 번째 거. 색인, 이거 맞는 거고. 테이블에 붙여진 색인으로 데이터 검색 시 처리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 빨리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얘도 맞는 거고. 인덱스의 추가, 삭제 명령은 각각 add, delete이다. add, delete라고 하는 얘는 인덱스를 생성하고 하는 거는 구조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구조를 정의하기 때문에 create하고 drop이에요. create하고 drop.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삭제하면 인덱스도 같이 삭제가 된다. 왜? 테이블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물리적인 테이블을 기준으로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삭제가 되겠죠. 얘를 기반으로 만든 테이블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언어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조제요, 정조제. 데이터베이스는 정의, 제어, 조작 이렇게 있다. 정의 같은 경우에는 DCL문이라고 하죠. 정의는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니까 미쳤나봐. 저 DDL이라고 하는데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얘는 DD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뭐 뷰를 만든다든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게 정의어가 되는 거고, 조작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의했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으면은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조작어, DML문이 되는 거다. 자,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커밋이라든지 롤백이라든지 뭐 세이브 포인트라든지 그랜트, 리보크, 권한을 주고 뺏는 그랜트, 리보크 이런 것들이 제어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DDL 같은 경우에는 create, drop, alter 이렇게 있는 거고, create는 생성시키는 거, drop은 삭제시키는 거, alter는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alter는 뷰 같은 경우에 alter 없어요. 뷰 같은 경우에는 alter라는 게 없다. 가끔가다 이게 시험이 나오더라고. 자, 조작어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select, 가져오는 거, insert, 집어넣는 거, update, 갱신하는 거, 그리고 delete 같은 경우에는 삭제시키는 거.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어떻게 쓰는지 저는 지금 select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기 보시는 분들은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도 꼭 구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insert into values가 되는 거고, update, set이 되는 거고, delete, from이 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제어, commit, rollback, grant, revoke가 되는 거예요. 커밋하고 롤백은 그 트랜잭션에 관련된 명령이고, 그랜트는 누구한테 권한을 줄 때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다라고 했으니까 to가 되는 거고, 리보크 같은 경우에 권한을 뺏는 거야. 뺐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뺏는다라고 해가지고 from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기본 데이터 단위인 저장 레코드의 양식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뭔가 저장 레코드의 양식을 설계할 때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데이터 구조를 만들 때 고려사항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name이라는 거를 이렇게 name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거를 필드, 속성 요거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얘가 글자인지 숫자인지 몇 글자가 들어갈 건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당연한 거지. 얘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그걸 해야 되니까. 데이터 값의 분포. 왜? 얘가 만약에 그 검색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이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트랜잭션 모델링을 한다? 트랜잭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 양식하고는 틀리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일처리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그림을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하는 거는 저기 어디야? 논리 설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고, 접근 빈도, 얘한테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거니까, 얘는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랜잭션 모델링을 한다? 이런 것들은 개념 설계나 아니면 논리 설계 이때 수행을 하는 거죠.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 실제로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물리 설계에서 하는 일인데, 트랜잭션을 모델링하는 거는 앞단에서 하는 거죠. 개념 설계라든지 논리 설계에서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되는 게 트랜잭션 모델링이란 작업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SQL의 기능에 따른 분류 중 리보크문과 같이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는, 이런 거 방금 전에 나왔잖아. 리보크 뭐예요? DCL이잖아,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래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그런 언어이다. 7번의 정답은 3번이다, 3번. 얘는 정의어, 얘는 조작어, 얘는 제어, 얘는 몰라요. 얘는 없어. 얘는 없어.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인서트를 시키고 업데이트를 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몇 로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인덱스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 대한 사전이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걸 보고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고 메타데이터라고도 하는 거고 그거를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니까. 자, 데이터 사전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므로 일반 사용자가 생성, 유지 및 수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데이터 사전 역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처럼 볼 수 있어. 사용자는 볼 수는 있어요. 나는 볼 수는 있어. 그러나 이렇게 생성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다. 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수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용자는 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이런 갱신 작업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되는 거라.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인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데이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사전에 있는 데이터에 실제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위치 정보는 데이터 디렉토리라는 곳에 관리한다. 그렇다.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명확하게 아니잖아요. 뭐 정확하게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8번 정답은 2번. 자, 시스템 카탈로그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개체들의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시스템 테이블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표 형태로. 엑셀 생각하시면 돼. 엑셀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내용을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근은 가능하다. 사용자가 시스템 카탈로그 직접 갱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접근은 가능하지만 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라고 하기도 하고 릴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튜플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응직도 있고 여기 또 이응직도 있는데 같은 값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값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인덱스 번호가 틀리고 여기에 인덱스 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 같은 값이 들어갈 수가 없다. 서로 다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같은 값이 들어가면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야. 자, 어쨌든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튜플은 특정한 순서를 가진다. 테이블에서 튜플의 무순서성 그리고 속성의 무순서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셀렉트 얘기하면서 왜? 속성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한 다음에 셀렉트하고 내가 여기다 A, B를 하든 B, A를 하든 A, C, D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순서의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 자, 그리고 맨 밑에 뭐 있어요? 오더바이 있잖아. 오더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더바이가 정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렬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튜플은 무순서성, 속성도 무순서성이다. 근데 얘는 특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는 2번이 틀린 거죠. 각 속성은 릴레이션 내에서 유일한 이름을 가진다. 그죠? 네임이라는 게 있는 거고 AG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에 또 네임이라고 들어갔다. 그럼 이 테이블이 만들어질까요? 못 만들어져요. 오류나요? 자, 모든 속성 값은 원작 값을 가진다. 일정규형. 모든 속성 값은 원작 값을 가진다라는 일정규형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 개, 취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쓸 수 있어.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원론적인 게 그런 거지 사실은 쓸 수는 있어요. 딴지 걸고 넘어가면은 난 이렇게 설계했는데 어떻게 되잖아 이러면 얘도 맞게 처리해줘야지 뭐 어떻게. 자,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원작값만 가지는 게 맞아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뷰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테이블이 사라졌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가상의 테이블도 당연히 사라지게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게 뷰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키마
3단계 스키마 구조가 있는데 외부 스키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뷰라는 놈이에요. 자, 어쨌든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뷰는 다른 뷰를 기반으로 새로운 뷰를 만들 수 있다. 뷰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뷰들을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자, 뷰는 일종의 가상 테이블이며 업데이트에는 제약이 따른다.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데는 제약이 따라요. 왜?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지만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어쨌든 맞는 거고. 자, 뷰는 기본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뷰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크리에이트 뷰. 뭔가 구조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알터라는 거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터는 못하고 드롭하고 크리에이트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크리에이트 오와 리플레이스, 크리에이트 오와 리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크리에이터와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새로 있으면은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게 크리에이터와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뷰는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테이블과 다르게 물리적으로만 존재하며 카탈로그에 저장된다. 그건 기본 테이블이지. 기본 테이블이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기본 테이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테이블을 가지고 가상의 테이블 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설명이다. 자, 그러면은 스키마 3단계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마 3단계 구조는 외부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나는 사용자들은 외부 스키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웹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요일별 웹툰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일요일 웹툰 나오고 월요일 웹툰 나오고 화요일 웹툰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일요일을 클릭하고 들어갔어. 그러면은 일요일에 해당하는 웹툰들이 쭉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리고 웹툰으로 들어갔어. 요 웹툰 호랑 형님을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호랑이 형님에 대한 그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웹툰이라는 그 데이터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뷰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게 외부 스키마이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요. 전체적인 뭐 나오면 그냥 무조건 개념 스키마예요.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구조, 실제로 얘가 몇 글자이냐 이런 것들을 본 거, 이게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 거고 여기엔 또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하고 개념 스키마 사이에는 논리적 독립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는 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논리적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개념 스키마가 바뀌어도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논리적 독립성이고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스키마가 바뀌어도 개념 스키마나 외부 스키마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물리적 독립성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내부 스키마 그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바차 타입이야. 바차. 글자 타입이거든요. 글자 타입이 3글자였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4글자로 바꿀 거야. 여기서 실제로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구조잖아요. 이걸 4글자로 바꿨어. 여기 영향을 미칠까? 아니야. 얘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거라서 미치지 않아요. 외부 스키마. 나는 이름만 보면 됐지. 얘가 3글자인지 4글자인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논리적 독립성하고 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상태 중 트랜잭션의 마지막 연산이 실행된 직후 상태로 모든 연산의 처리는 끝났지만 트랜잭션이 수행한 최종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는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1처리 내 통장에 1,000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어. 자, 이때 커밋이라는 걸 날리게 되면은 실제로 빠지고 들어가고 이게 통장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커밋을 날려야지. 자, 근데 아직까지 연산만 해놨어. 아직까지 부분 완료 상태란 말이야. 완료 상태가 아니라 부분 완료 상태란 말이야. 그 부분 완료 상태, 잉글리시, 파티셜리 커미티드 이거지. 부분 완료 상태.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이 2번이 되는 거라. 잉글리시, 파셜링, 바운티 있어, 커미티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부분 완료 상태가 되는. 얘는 활동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뭐 이제 그 커미티드 이제 완료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들을 한번 보면은 활동 상태가 있고, 활동 상태에서는 연산들을 막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산이 끝났어. 그러면은 연산 중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실패 상태로 보내가지고 철회로 보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연산이 끝났어요. 그럼 아직까지 반영을 안 시켜. 그리고 부분 완료 상태로 딱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부분 완료 상태에서 여기서 커밋을 딱 날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완료 상태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트랜잭션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잉글리시로도. 잉글리시가 딸려서. 12번. SQL의 명령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DDL, DML, DCL로 구분할 경우 그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잘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3문제 나왔잖아.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도 3문제 이상 나온다라는 거죠. 실기에도 나오면 좋겠어. 자, 어쨌든 select라고 하는 거는 DML문에 들어가는 거고, update라고 하는 건 DML문에 들어가는 거고, insert라고 하는 놈은 DML문에 들어가는 거고, grant라고 하는 놈은 DCL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가 정답이야?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그랜트는 2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키의 종류 중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은 유일성이라는 거하고 최소성이라는 거. 일단 키부터 해야 되겠다. 자, 키 같은 경우에는 슈퍼키라는 게 있고, 슈퍼키, 그리고 후보키라는 게 있어요. 후보키. 그리고 기본키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대체키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외래키도 있지만은 외래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하고 최소성하고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성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유일성. 자, 유일성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후보키하고 기본키하고 대체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 플러스 그리고 최소성까지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키가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가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유일성하고 최소성하고 다 만족을 시켜야 된대요. 걔 같은 경우에는 캔디데이트 키가 되는 거죠. 후보키 같은 경우에 요게 캔디데이트 키. 얘가 이제 그 유일성하고 최소성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키가 되는 거죠. 다른 테스트 키, 슈퍼키, 오토미 키 이런 거 없어.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그럼 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개념이 슈퍼키예요. 자,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뭐만 만족을 시키면 된다? 유일성이라는 것만 만족을 시키면 된다.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테이블 내에서, 이 릴레이션 내에서 나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번하고 뭐 학교에서 학번 있고 주민번호 있고 이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아. 여기에 쭉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 주민번호만 가지고 나를 찾을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내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8003 어쩌고저쩌고 이응직. 그래서 나를 찾을 수 있지. 8003 어쩌고저쩌고 이응직이고 잘생긴 이응직이야. 나를 찾을 수가 있지. 유일하게 나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속성들의 조합, 그걸 보고 슈퍼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키로 묶었을 때 이렇게 그럼 슈퍼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후보키라는 게 있어요. 자, 후보키라고 하는 거는 유일성 플러스 최소성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성이라는 걸 만족을 시켜야 된다. 유일성은 아시겠죠? 자, 최소성은 뭐냐면은 그 필드가 작아야 돼. 그 두 개를 묶는 게 작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주민번호 8003 어쩌고저쩌고 이응직 없어도 되잖아. 그죠? 8003 어쩌고저쩌고 이응직 잘생긴 이응직 없어도 되고 이응직 없어도 되잖아요. 나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후보키부터는 유일성하고 최소성하고 두 개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 자, 후보키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거, 학교에서는 학번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번호가 되는 거고, 그걸 보고 기본키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키를 보고 대체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후보키 중에서 가장 적합하게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기본키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대체키라고 한다. 그래서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하고 최소성하고 다 만족시켜야죠. 왜? 후보키 안에 기본키하고 그리고 대체키가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만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합시다. 개념적 설계가 있고 개념 설계가 있고 논리 설계가 있고 물리 설계가 있다. 그래서 개념 설계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만든다?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든다. 자, 논리 설계에서는 여기서는 이상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예쁘게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규화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 자, 그리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물리 설계에서는 성능 고려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파티션을 만든다, 인덱스를 만든다, 뷰를 만든다, 뭐 클러스터링을 한다,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물리 설계에서 하는 거고 하다 안 되면 뭘 하게 된다? 반정규화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된다. 개논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산출물로 ER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다. 맞죠? 자,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한다. DBMS의 독립적이에요. 얘가 뭐 오라클로 하든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하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독립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 및 작성. 얘는 논리 설계에서 한다고. 논리 설계에서. 그죠? 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논리적 설계 단계의 앞단계 당연한 거지. 개논물이니까 개논물. 15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의 기본 키로 지정된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기본 키라고 하면은 그 기본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키 같은 경우에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얘 무결성 제약 조건 얘기하는 거니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는 거다. 기본 키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상한 거지.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널 값이 올 수가 없어요. 아예 없는가? 내 주민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키에는 널 값이 올 수 없고 중복된 값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어쨌든 난 널로 널 값을 가지지 않는다.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릴레이션에서 튜플을 구별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가지고 날 구별할 수 있으니까 외래 키로 참조될 수 있다. 외래 키, 그러니까 외부에서 쓸 때, 외부에서 나를 참조할 때 그 외래 키의 값을 기본 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고 검색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검색할 때는 뭐 이름으로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번호로도 검색할 수 있는 거고 전화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거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남자 여자 성별로도 검색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를 가지고 검색으로 막 활용하지는 않는다. 정렬로는 활용을 해요. 근데 그게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무결성 종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속성, 키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얘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개념을 알아주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 같은 경우에는 널 값을 가질 수가 없고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참조되는 값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거든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만약에 주문을 했어. 오더라는 테이블이 있는 거고 오더를 했을 때 하나만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더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1번 주문 있고 2번 주문 있고 3번 주문 있고 4번 주문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이템 내가 주문 번호가 있으면 1번 주문에서는 A라는 상품, 1번 주문에선 B라는 상품, 3번 주문에선 A라는 상품, 4번 주문에선 B라는 상품, 5번 주문에선 X라는 상품. 5번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참조할 수 있는 값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널 값은 올 수 있어요. 널 값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는 범위만 값으로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학년이라고 합시다. 학년. 여기 초등학교예요. 학년이라고 하면은 1값 가질 수 있고 3값 가질 수 있고 6값 가질 수 있고 8값은 못 가지죠. 8학년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오케이? 허용되는 범위의 값만 가지는 게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데이터 구조에 따라 개념 세계나 컴퓨터 세계에서 실제로 표현된 값들을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뭔가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작업이라고 하면 일을 하는 연산, 명령이자 명령. 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찾으면 돼. 명령. 오퍼레이션이네. 오퍼레이션. 연산. 명령이 되는 거니까. 16번의 정답은 영어만 잘하시면 찾을 수 있는 거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다. 릴레이션은 관계죠. 관계가 되는 거고 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얘는 제약 조건이 되는 거고 제약 조건.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작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이게 되는 거다. 16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SQL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SQL문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팀코드 및 이름은 속성이며 직원은 테이블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직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이름을 가지고 올 건데 팀코드가 모일 때 그거를 뭔가 조건으로 모일 때 가지고 오는 거죠. 이름이 정도일인 팀원이 소속된 팀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팀에 소속된 팀원들의 이름을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이 정도일인
정도일이 속한 사람의 팀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팀 코드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것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씩 매칭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웨어 이름이 정도일이다. 만약에 여기에 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웨어가 들어가게 되는 웨어가 근데 웨어가 앞에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류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자, 그다음에 select 팀 코드 from 이름이 웨어 직원이 정도일이다. 팀 코드 from 직원. 이름이 정도일. 이름. 우리가 직원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직원 테이블에서 정도일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프롬이 직원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테이블? 여기가 직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where 이름이 정도일인 거. 정도일인 사람의 팀 코드, 직원 테이블에서 정도일인 사람의 팀 코드를 가지고 와서 그 팀 코드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이름을 출력해라. 그럼 4번이지, 4번. where 얘는 될 수가 없고 where가 앞에 있기 때문에 where 자체는 될 수가 없고 얘는 서브 쿼리인데 안에 내부 쿼리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프롬이 이름이냐 프롬이 직원이냐 프롬이 직원이지 직원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기에 써라 그러면 아주 그냥 환장하는 문제인데 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서브 쿼리 쓰는 것도 실기 대비하시는 분들 제 그 데이터베이스 특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무결성 제약 조건 중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했잖아. 이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 내의 튜플이 각 속성의 도메인에 정해진 값만을 가져야 된다. 1학년부터 6학년 그 값만 가져야 된다. 얘는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 기본 키는 널 값을 가져서는 안 되며 릴레이션 내에 오직 하나의 값만 존재해야 된다. 중복된 게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정답이네. 정답. 얘가 정답이네.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자, 자식 릴레이션에서 외래 키는 부모의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도메인이 동일해야 된다. 아까 전에 주문이 있었으면은 1, 2, 3, 4 주문이 있었으면 5번 주문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지. 자, 자식 릴레이션의 값이 변경될 때 부모 릴레이션의 제약을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조 릴레이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리스트릭티드라는 게 있고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리스트릭티드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 캐스케이드가 잘 나와요. 캐스케이드라는 게 잘 나오는데 캐스케이드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연관을 맺고 있을 때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쇄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연쇄 삭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주문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어. 1번 주문에 A라는 상품, 2번 주문에 A라는 상품, 3번 주문에 B라는 상품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지웠단 말이에요. 캐스케이드 옵션을 쓰게 되면은 얘까지 같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연쇄 삭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거는 리티드 비슷해. 안 써도 되고.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삭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안 돼라고 제한을 줘버리는 거. 그걸 보고 리스트릭트라고 한다.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트하고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튜플의 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튜플의 전체의 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거죠. 카디널리티라고. 그 카디널리티를 막 외우려고. 튜플은 행이잖아. 행. 카디널리티라고, 카디널리티. C로 안 보여, C? 난 C로 보이는데? 카디널리티라고, 카디널리티. 오케이?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그래서 카디널리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카디널리티. 디그리는 뭐예요? 디그리는 속성의 수를 디그리라고 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파크에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SQL문의 구성으로 빈칸에 적합한 내용은 파크라는 사용자한테 뭔가 권한을 부여한대요. 권한을 부여할 때는 grant라는 명령을 쓰는 거고 어떤 권한을 준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래요. 테이블을 테이블을 create 할 수 있는 거예요. create 테이블을 하게 된다. 이런 권한을 줄 건데 누구에게 줘? 파크에게 준대. 투파크가 되겠지. 투파크. 누구에게서 뺏는다. 리보크 같은 경우에는 프롬 파크가 되는 거고 누구한테 준다. 그랜트 같은 경우에 투파크가 되는 투파크. 오케이? 투파크. 그래서 이거 찾으면 되지. 크리에이트 테이블 2가 되는 거. 크리에이트 테이블 2가 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필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 괜찮은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써라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가로쳐고 써라 라고 환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실기 보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베이스 특강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에 나왔던 20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굉장히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아마도 평이하게 출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서브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라프 함수 이런 것들 조금 나올 텐데 사실 올라프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만한 그런 건덕이 아니라서 많이 쓰지도 않고 우리가 뭐 빅데이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그 셀렉트 이런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다. 이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파이팅 스피리트 우리 파이팅 해가지고 투지를 살려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